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입니다.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또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금융, 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정부는 중동 상황 장기화에도 대비해서 실물 경제 역량 확대 등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어떤 경기, 민생 안정을 위한 전방위 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어쨌든 어젯밤에도 엄청 올랐다가 다시 원상복구하고 도로 떨어졌다 그 말이잖아요. 예, 오늘 아침 8시 기준으로는 브렌트유가 네. 90불대, 80불대라 이렇게. 저도 그 자료를 봤는데 두바이유는 안 떨어진 것 같은데. 두바이유는 어제자가 100불 정도였는데 오늘 아마 이 부분도 아침 모니터링 해보면 아마 조금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이건 올랐다고? 이건 변동이 안 돼 있던데? 네. 약간 늦은 건가요? 예, 어제. 예. 아, 시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이거 최고 가격제 시행이 지금 유류대금을 전쟁 발발 다음 날인가 바로 올려버려서 네. 이미 한 일주일 훨씬 넘었잖아, 그죠? 네. 근데 지금, 즉시 시행을 못하는 이유는 지금 언제쯤 할 거라고요? 금주 내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법률상 최저 절차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고시를 하려면은 규제개혁 심사도 해야 되고 또 현장에서 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시장 조사를 마치고 지금 규제개혁 그 절차를 좀 줄인다든지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여튼 이미 올려서 지금 일종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게 지금 지연이 열흘 이상 지금 지연이 되면 그 사이에 국민들 피해는 계속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네. 보완 대책은 뭐예요? 지금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과도하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런 올라가는 가격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유가가 올라가서 가격을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보통 우리는 뭐 통상적으로 2주라 그러는데 2주인지도 저도 약간 의문스럽긴 한데 하여튼 2주라고 치더라도 근데 우리가 대응하는데 한 열흘 이렇게 걸려버리면 네. 그러면 2주 후면은 그럼 최고 가격을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 그죠? 네네. 그럼 근데 실제로 이제 실제 원재 생산 원가가 올랐다. 네. 그거 하면 그 시점에는 다시 또 최고 가격을 변경해야 되는데 기존에 이미 한 열흘 이상 이렇게 이미 올려받은 부분, 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실제 유가가 오르더라도 그때 바로 최고 가격을 올리지 말고 네. 지금까지 지연된 만큼을 감안해가지고 감안해서 네. 실제 오른 시점 이후에도 그 기간만큼은 최고 가격을 네. 유지하는 네. 그런 고려하고 계신 거죠? 네네.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은 지금 이제 행정 고시가 나가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정유업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시작이 지연되는 만큼 시행 기간도 그만큼 더 지연시켜서 네. 국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그렇죠. 근데 그거는 감안하시고. 네네. 그럴 경우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생산 원가와 최고 가격 차이에서 벌어진 실제 제조업체, 정유사의 손실을 보상하게 법에 되어 있다면서요? 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계산을 할 때도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네. 그동안에 취한 일종의 부당이 네. 그걸 감안해서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 법률상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를 한번 예, 해보십시오. 그런 부분도 감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누구도 피해가 없게, 네.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하되 공정하게 세심하게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의 피해는 최소한 되도록 네.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위기 상황을 악용해가지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거는 그 기업의 윤리 문제이기도 한데, 네. 하여튼 그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게 네. 행정 지도도 좀 철저히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실제 생산 원가가 올라갈 경우에 너무 경제적 부담이 크니까 결국은 이제 거기에 재정을 투입해서 일시적 조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럴 때 그 방식 중에 이게 보통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좀 상위층은 더 좋아지고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게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네. 그 경향을 제어하지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걸 보완하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번 판단을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니까요. 예를 들면 유류대금을 일률적으로 그 유류세를 내려주면 네. 어쨌든 그 양극화가 악화되는 경향을 많이 통제는 못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타겟으로 해서 네. 지원을 하면 네. 이 양극화를 좀 저지할 수도 있고 네. 완화할 수도 있잖아요. 네, 물론 네. 뭐 크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꼭 이 양자택일이 아니고 네. 두 가지는 믹스할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유류세를 좀 내리고 네. 서민들을 또 위해서. 서민들은 재정 지원은 네. 서민들 중심으로 이렇게 차등적으로 네. 이렇게 하는 걸 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섞어서 하는 방안을 섞어서 하는 걸로. 검토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비중을 또 얼만큼 할 거냐도 이제 결국 정책적 판단의 결단의 영역인데 네. 저는 가능하면 물론 실무 검토를 하시겠지만 네. 가능하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네. 똑같은 재원이라면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차등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님, 지금 이제 유류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휘발유는 7% 이제 인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고 한도가 37%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30% 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세 인하를 그 중에서 한 10%를 더 해준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직접 지원을 좀 늘린다 이런 부분 조합을 해서 양극화도 해소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양극화가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원래 유류세를 징수하면 이제 그게 일반 재정 재원이 돼가지고 네. 이제 그걸로 이제 정부 재정 집행을 하잖아요. 네. 재정 집행의 가장 큰 원칙은 부의 2차 분배. 네. 이걸 통해서 어쨌든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그 과도한 양극화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의 기본 역할이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유류세 부분도 어쨌든 그걸 해야 되고 결국 그런데 소비자 직접 지원을 하려면 네. 추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기정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세밀하게 좀 네. 일이 많긴 하겠지만 좀 잘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니까요. 하여튼 말씀 한번 드리긴 했는데 이번 기회에 대체 에너지 전환을 네. 속도전으로 좀 치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속도를 더 빨리 내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늘리고 해피소득마을 사업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예를 들면 각 가구별로 또는 뭐 마을 단위로 또는 지역 단위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좀 확대할 수 있게 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 국민들이나 구성원들은 그 필요성을 절감하잖아요. 네, 에너지 전환도 사실 저항이 있는 건데 네, 이럴 때일수록 기회이기도 하니까 전환을 좀 신속하게 과감하게. 네. 햇빛소득, 바람소득, 개통소득 해서 가능하면 모두의 에너지 전환의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의 범위나 내용을 더 신속하게 속도가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햇빛 에너지 관련한 부분도 있고요. 전기차 전환도 굉장히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서 전기차 예산이 좀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기를 뭘로 생산하느냐. 결국 그 수입한 화석연료로 생산하느냐,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바람이나 뭐 햇빛 같은 걸로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느냐 이건데, 전기차 전환도 중요한데 더 근본적으로 전기를 뭘로 생산할 거냐. 재생을 주력으로 하고 원전을 보조로 하고 예, 해서 근데- 탈탄소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그건 장기적인 측면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라도 속도를 좀 내야 된다. 과감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 필요하면 뭐 이번에 어차피 조기에 추경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으니까 네. 지금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이나 뭐 한계 기업들 지원인 뭐 등등 할래도 좀 추가의 재정이 필요하겠죠. 예,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아마 좀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추경 재원도 지금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했던 것보다 예상보다 세수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죠. 예, 최근에 그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요. 또 주식 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또 재원도 있고. 거래세도 좀 늘고. 예, 그래서 늘고 해서 아마 저희들이 대통령 방침을 받아 적정한 규모로는 네. 뭐 국채 발행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생각 이상으로 좀 세원 경제 회복이 좀 속도가 사실 빠른 거죠. 네. 어쨌든 그러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매우 불안정한데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사실은 많이 올라서 뭐 제 예측보다도 더 빠르게 올랐는데 아직도 사실 우리가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그중에 주식시장 투명화, 투명성 강화, 네. 공정성 강화, 그다음에 경영 지배권 남용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거.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이 이번 기회에 좀 더 속도를 내면 좋겠어요. 전에 한 번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뭐 좀 코스닥 시장 정비도 좀 해야 되고, 그 너무 엉터리 주식들이 많은 문제 정리하는 거, 그다음에 뭐 주가를 의도적으로 상속을 대비해서 과도하게 눌러놓는다든지, 그 외에도 뭐 정리할 게 많잖아요. 우리 정책 예, 시장. 금융위원회에서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 예. 그것도 예. 어쨌든 이런 것도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상법 개정을 너무 당연한,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리고 그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가가 정상화되면서 사실은 기업들도 실질적인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됐잖아요. 예. 근데 그전에는 무슨 상법 개정하면 회사 망할 것처럼 그렇게 막 저항하고 뭐 필보하고 생 난리가 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나니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모두가 혜택을 보는 국민연금까지도 아주 재원이 좀 풍부해져서 고갈 시기까지 뭐 한참 늦춰지는 이런 이익이 있는데, 지금도 또 새로운 제도 개선을 하려면 여전히 또 뭐 저항하는 또 반발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럴 때가 기회라는 거죠. 예. 과감하게 좀 준비해서 좀 국회하고 협조해서 좀 신속하게 제도 개선을 하면 좋겠어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물론 뭐 시간이 좀 짧아서 그러긴 한데 우리 정부 부처들은 정말 신속하게 잘 움직이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좀 국회도 무슨 특위를 만든다든지 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국가 위기 극복에 또 협조할 수 있게, 협력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쪽 국회 쪽에도 협조 쪽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뭐 예, 총리께서 국회도 그 민생경제추진단이 이제 여당에서는 그 구성돼 있고요. 옛날에 있던 이제 거? 여당에서. 예, 그런데 그 야당까지 할 수 있는 그 여당에는 지금 민생경제추진단이 최근에 구성이 됐습니다. 예. 그 야당까지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네, 거는 좀 가능하면 그러면 좋겠고. 참여하겠습니다. 어쨌든 국가적 위기 극복은 사실 뭐 정치적 이해 문제는 좀 벗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통합 때 그랬듯이 이 문제도 저희가 요청을 여야를 넘어서 하겠습니다.
예, 좀 해주시고 말이 나온 김에 어쨌든 야당이 이번에 그 대미 투자 관련법 처리에 협조를 해줘가지고 예, 여야가 제 시간 안에 반장일체로. 처리되게 됐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 뭐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당이 이렇게 협조해 준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치적 의제를 놓고 경쟁하고 뭐 심하게는 다투는 경우가 있더라도 어쨌든 중요한 이런 국가적 의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협력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그러면 좋겠고요. 우리도 노력해야 되겠죠. 네. 저는 뭐 드릴 말씀 다 드리는 다른 분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하나 더 있으니까 그거에 듣고. 하고 갈까요? 네. 예, 산업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유소, 정유사 등의 위기 상황을 틈타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국민 생활에 부담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격 동향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석유사업법에 따라 금주내 최고 가격제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인 고시를 신속하게 제정 시행하겠습니다. 노동부 장관님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그 관련된 얘기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전에 여러 차례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된다.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 주고 고용한다든지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 뭐 29일 일 시킨다든지 정규직 안 시켜주려고 1년 11개월 만에 계약 끝내고 또 한 달 쉬었다가 다시 또 1년 11개월 계약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네. 그런데 이게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그게 곧바로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정부 산하 공공기관 또는 관련 협력 단체 기관들 그리고 지방자치정부에 다 신속하게 전파돼 가지고 그 시행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 보니까 계속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심지어 딱 하루를 빼고 계약을 해가지고 퇴직금 안 주고 또 그게 그런 식의 계약을 또 반복하고 그래서 그걸 기자가 물어보니까 우리는 못 들었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제가 아무리 강조를 엄청나게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관계 부처들이 각자 관련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산하기관은 기재부 관계가 있고 그 행안부는 지방정부 관련이 있고 노동부는 당연히 직접 관계 있고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로 다 그 비정규직 고용을 하거나 임시직을 쓰는데 그러면 이거를 국무조정실이든지 어딘지 한번 모아가지고 신속하게 어떻게 시행할 건지를 계획을 한 다음에 전파하고 또 예를 들면 적정 임금은 어느 수준인지도 빨리 계산하고 안 되면 잠정적인 금액이라도 정해서 통보해서 이 정도를 권고를 하든지 기준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기준을 만들어서 전파하고 계속적으로 쓸 때는 정식으로 고용하고 퇴직금 적정히 주고 11개월 일했으면 12개월 해서 주는 퇴직금보다는 더 많이 줘라 오히려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공정임금이라고 이름 붙였던가. 네. 그 빨리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여기저기서 몰랐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좀 아쉬웠어요. 네. 일단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그 보도를 보고 저도 놀랬고 대통령님께 또 명부스럽습니다. 다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몰랐다는 것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대통령 말씀 있고 나서 저희들이 실태 조사한다고 다 문서를 내렸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리고 2,200개 되는 공공부문 또 지방정부 모두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 아, 그랬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 나오고 나서 월요일 날 다시 한 번 더 모든 지방정부에 다시 한번 문서를 시달했고 또 오늘 행안부 차관님 오셨는데 행안부하고도 공동으로 지방단체, 지방정부하고 간담회도 열 예정이고 어제 저희들이 필요하면 이제 지키지 않는 곳에는 불시 점검도
시행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아. 이런데도 못 들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못 들은 것 말을 안 했나 그랬더니 말을 했는데 못 들었군요. 못 들었다는 것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오해였습니다. 일단 그런 게 있으면 신속하게 해명도 하시고 예. 예를 들면 일단 보도라고 하는 게 나오면 언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국민들 그렇게 인지하거든요.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도 시행이 안 되나 봐. 예. 콩가루 집안인가 봐. 예.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건 설명을 정확하게 빨리 신속하게 하고 그러면 나머지 마저 시행해 주시고요.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석유 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 가격제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고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산업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하여 이번 주 내로 최고 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최고 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 세금 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공정위,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의 관계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외에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류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세밀히 검토해 볼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석유, 가스 수급을 위한 대책도 점검하였습니다. 호르무즈 봉쇄에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매일 170만 배럴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1.9억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으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중동 상황의 장기화 시나리오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매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중동 상황의 장기화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산유국들과 공동으로 비축하고 있는 물량 0.2억 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습니다.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물량을 대체할 공급선 확보를 위해서도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파탄을 막기 위해 경제 총동원령을 선포하며 기득권의 불공정 관행에 매서운 칼날을 뽑아들었습니다.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석유 최고 가격제라는 비상수단을 전격 도입하고 독과점 폭리로 국민 지갑을 터는 행위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고야 말았습니다. 특히 퇴직금을 떼먹으려 11개월 29일 꼼수 계약을 일삼는 공공기관의 구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일한 만큼 대접받는 세상을 가로막는 비정상을 반드시 정상화하겠다고 확약한 거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진짜 실력이라며 민생 현장의 비명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이재명 다음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직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이 뜨거운 진심과 파격적인 행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대통령의 행보를 응원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널리 알려주세요. 이재명 정부에게 도움이 됩니다.